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백현관 강사입니다. 그 2003년부터 면접위원으로 활동했고 지금까지 계속 면접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정책학 전공을 했어요. 박사까지 나왔고, 다만 이제 면접 시험 문제가 행정 정책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2003년부터 면접위원과 면접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쪽 면접 제도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왔고요. 또 민간견입자도 도입한 이래로 1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견입자 면접의 역사를 알고 있고 5급부터 면접 도입됐고 7급이 최근 도입됐고요. 다만 이제까지 이제 면접을 경험하면서 예컨대 면접이 그러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정책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요약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면접에서 요구되는 어떤 합격 커트라인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상 한 실전 리허설을 한 5번 정도를 연습을 해야 이제 한 번 정도 했던 느낌이 나요. 뭔가 효과가 좀 이렇게 정제된, 준비된,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번을 또 숙성,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가면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준비가 덜 됐고 나는 제대로 준비했고, 그러면 면접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합격을 확실하게 쟁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오늘 수업의 목표는 7급 면접 과정 전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 바로 준비하고 연습하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면접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토의 면접하고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역량 면접 중심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토론이 없어요. 토의가. 근데 이제 7급 공채, 5급 외모고시, 기술고시는 다 토론을 했는데 올해 토론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맞춰버렸어요. 학원에서 토론했던 로봇셀을 토론했거든요. 즉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요. 사람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로봇이 사람 역할을 대신하니까 로봇이 세금을 안 내면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로봇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소득세를 때려야 되는지 재산세를 때려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GD로 달았는데 그게 딱 그대로 떠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한두 문제 그리고 전 문제를 다 맞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0-40명이 종합반을 하면 많이 떨어져 한두 명 다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면접을 지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면접을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실전 제가 9월 달에 시험본 문제도 복원해서 같이 한번 생생하게 느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질의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이 경험 속에서 나온 지식을 이렇게 이제 문서화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문제는 여러분 보지 않고요. 역량 면접을 보는데 역량 면접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개별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 그런데 이게 합쳐서 총 40분이에요. 그런데 40분을 다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40분을 다 쓰면 다음 사람하고 딜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5분 정도 해요. 35분 정도 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40분씩 딱딱 진행된다는 결론이 형성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개인 발표는 이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면접위원이 4명이에요. 그렇죠? 5급은 5명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에서 들어와가지고 국가고시센터에서 들어가지고 여기에 1.5m 앞에 의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의자에 앉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8분 내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5에서 7분 사이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5에서 7분. 근데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해야 잘하고 멋지게 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기서 배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한 5번 정도는 돼야 한 번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너 번 정도는 더 해야 성숙 효과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에서 7분 사이에 발표가 끝나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후속 질의 응답을 하게 돼요. 후속 질의 응답. 그러면 후속 질의 응답이 예컨대 8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15분이 걸리겠죠. 15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표하고 후속 질의 있는 다음에 이상으로 개인 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개별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바로 이어져요. 그러면 개별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개별 과제 작성을 먼저 해요. 개별 과제 작성을. 개별 과제를 작성하는데 이 문제는 3문제가 주어지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은 이 개인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계 경험이 있는데 최근 추세는 관계 경험을 주로 내요. 그래서 예컨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았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이 예컨대 가장 힘들었을 때 이건 개인 경험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상황형. 상황형을 물어보는데 상황은 이 조건과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건과 판단.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주고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 딜레마 상황에서 조건을 만들어줘요. 예컨대 시간과 능력의 한계성에서 단 한 사람만 살려야 할 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딜레마 조건을 줘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판단을 쉽지 않게 해놓고 예컨대 자신의 판단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합쳐서 이게 2문제, 이게 1문제. 그래서 총 3문제인데 문제당 8줄 범위 내에서 쓰셔야 돼요. 문제당 8줄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쓸 때 이 입체화, 정부 보고서 양식에 근거해서 입체화로 써가지고 이 면접원이 딱 보자마자 예거는 준비된 면접 작성 문건처럼 보이고 그냥 수필처럼 줄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20분 줍니다. 20분. 그리고 개별 과제가
개별 과제를 작성하고 나면 이 면접위원들이 이거를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지는 거예요. 질의응답. 그러면 당연히 15분은 40분 중에서 15분은 개인 발표와 후속 질의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총 40분이니까 25분인데 여러분 20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5분 정도는 슬랙을 줘야 다음 사람 들어오고 면접위원도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25분간 실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분 동안 개인 발표를 하고 후속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개별 과제에 근거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25분인데 그러면 면접위원이 4명이니까 한 사람당 서너 문제씩 질문해요. 서너 문제씩.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직 5급 공무원이 만들어요. 여기 학원에서 면접을 경험했던 5급 공무원이 만드는데 이 질문지와 그 다음에 개인 발표든 개별 면접이든 해설 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면접위원들이. 그래서 구력이 짧은 면접위원들은 질문지 보고 질문해요. 그런데 구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질문지는 참조하고 자유자재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 때 질의응답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질의응답을 한 80에서 90%는 이 개별 과제 그 다음에 개인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면접관 재량에 의해서 뜬구름도 없는 질문을 받기는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표와 개별 면접에 근거해서 미리 사무관들이 질문지를 다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보고 질문하는 교수가 있고 면접위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유재량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나 저쩌나 결론은 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이고 개별과제 작성에 근거한 질의응답이라는 거. 알겠죠? 네, 일단은 여러분이 면접은 토의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7급 민경은 역량 면접만 본다. 근데 그 역량을 뭐로 평가한가? 발표와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으로 평가한다. 이때 예컨대 발표 능력, 질의응답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 학원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혼자 100번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모습인지를 제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5번 정도 했을 때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소한 서너 번은 더 해야 이제 내 것이 돼가지고 그래도 준비된 면접을 봅니다. 어설프게 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번 9월 달에 행정고시, 기술고시가 시험이 치러졌는데 7급 현직에 있는 사람이 5급 행정고시, 아니 기술고시 2차까지 됐어요. 면접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야간에 밤에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특별 과외식 면접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1명하고 진짜 면접을 못하는 사람 2사람을 제가 특별 과외를 시켰어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자, 너가 발표를 못하니까 자 따라서 해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봐. 그 하나하나를 가르쳤어요. 하나하나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절박함과 우리의 노력이 결합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남들만큼은.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문제되지는 않을 정도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명 다 합격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좀 그 정도 신경은 써야죠. 고시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냥 준비 않고 와가지고 어떤 면접에 진행되는 양식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3대 1이면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면접이라는 게 연습을 그 정도 해야만이 제대로 면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준비를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나는 그저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열정만 있으시면 아무리 못해도 남들만큼은 하고 또 남들만큼은 하는 사람들은 우수가 만들어주고 잘하는 사람으로. 이게 바로 학원의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그것을 맛을 느껴보시면 충분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역량 면접을 본다. 역량 면접은 발표와 개별 면접이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후속 질의응답이 있는데 발표에 근거해서 또 개별 과제 작성에 근거해서 후속 질의가 있다. 그리고 면접 보는 양식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4명이 앉아있고 혼자 들은다. 자, 이제 면접 진행 과정별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컨대 그 진행 과정 심층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국가고시센터에 가보면 명찰이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분류된 명찰을 찹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예컨대 진행 과정이라든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예컨대 이 진행 과정 주사항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평정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평정표는 총 몇 장입니까? 4장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그 우리 교재 제가 나눠준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인데 이게 평정표예요. 그래서 본인은 각자 이름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응시번호가 있고 성명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자필 필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면접위원이 이 평정 요소 5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정신 자세에서부터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점이 여러분 양 사이드에 검정 바코드가 있죠. 즉 OMR 카드 처리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는 것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당락을 결정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처리화 시킨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면접위원들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상중하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개수를 갖다가 개수 안에도 동그라미 쳐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은 상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평정의 그 판단은 무조건 하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부터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미흡이에요. 그리고 이 하가 2개가 이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근데 상 숫자가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데 우수 기준은 4명 중에서 2명, 즉 과반수 이상이 상을 줬을 때, 즉 10개 이상의 상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이 우수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면접위원들이 이 비록 바코드 OMR 처리되었지만 면접위원들이 여러분 3명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제일 나아? 우리도 그러니까. 10몇 년을 했으니까. 누구는 어린 태가 나고 누가
비슷비슷한데 얘가 제일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또는 누가 더 굉장히 탁월하게 확실히 잘한다든가 그런 얘기.